국민의당 전당대회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분이 정동영 의원 그리고 천정배 의원입니다. 이 두 분에 이어서 문병호 전 최고위원도 출마의 마음을 굳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직접 연결해서 현 국민의당의 위기 그리고 해결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의 국민의당의 위기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율도 굉장히 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원인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국민들께서 그 기성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국민의당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네, 낡은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실망하시고 지금 지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새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을 했던 국민의당 왜 새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 이유부터 좀 한번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가 좀 그 비전과 확신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네, 국민의당의 출범은 기성정치단 불신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기성정치가 국민을 소외시키고 기득권자만을 대변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1%의 특권층을 대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9% 정도의 상층부를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국민은 대변하는 정치권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걸 쉽게 표현해서 우리나라 정치 식탁에는 썩은 반찬과 쉰 반찬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었는데 네, 새로운 제3의 어떤 맛있는 반찬, 새로운 반찬을 국민들께서 원하신 거죠. 네, 국민들이 이제 그런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창당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부응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이제 정책이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했다. 도대체 국민의당은 누구를 대변하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실망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점을 정확하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앞으로 이제 결의를 다져야 되겠죠. 네, 결국은 이 반찬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반찬의 가짓수는 늘었으나 신선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국민의당이. 그렇습니다. 이게 맛있고 영양가 있고 새로운 반찬을 기대했는데 네, 뭐 기존의 반찬과 별 차이가 네. 없던 거죠. 이제 그것을 깨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민의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정체성이 모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네네.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특히 신생 정당은 왜 창당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뭐 말로만 새 정치 했지 실제 새로운 정치 내용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개혁 같은 거나 재벌 개혁을 강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네, 뭐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별로 없었죠. 국민들께서는 이제 총선 때는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총선 이후에 한 1년간 국민의당이 뭘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2창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께서 원하는 그러한 기성정치와 다른 명확한 제3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어떤 분을 대표로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문 최고위원 이번께서 이번 대표 출마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지금 구당 차원에서 고민 중입니다. 네, 지금 중진들께서 몇 분이 출마 의사를 밝히셨는데 지금 중진들의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국민들이 나아갈 길과 이미지가 맞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당은 기성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 낡은 정치를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중진들께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낡은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당이 가장 공격당하는 프레임이 민주당 이중대 프레임입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출마 선언한 중진 의원들께서 다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기 네, 때문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이중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동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고
또 국민들께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진들 출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데 지금 출마하시겠다고 하신 두 분이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이 국민의당을 이끌어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 다 내공도 있으시고 훌륭한 정치인인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역시 두 분께서는 과거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고 거기에서 중심적 임무를 하셨기 때문에 네, 기성 정치의 대표자격이고 또 낡은 정치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표가 되면은 역시 국민의당은 기성 정치와 뭐가 다른가? 역시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아닌가? 그러면은 결국 국민들께서는 국민의당을 새로운 당으로 인정하고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 최고위원께서 새로운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물론 이제 정치한 지가 10년 정도 돼서 아주 네.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진들보다는 좀 새롭죠. 네, 그런데 이제 저보다 또 새로운 사람이 대표로 나오면 제가 또 이제 또 새롭지 못한 인물이 되겠지만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구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표 출마 여부를 지금 고민 중이시다는 네네. 말씀이신데요. 예, 그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좀 그 국민의당이 지도 체제를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네네. 지도 체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역시 이제 그 좀 더 대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다고 봅니다. 네, 역시 이제 신당은 좀 날카롭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속도감 있는 당 운영이 필요하고요. 담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수십 년간에 쌓아놓은 그 기성 정치를 기득권을 깨부시기 위해서 나온 정당인데 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좀 더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지도 그래서 체제 단일 지도 체제로 네. 돼야 되고요. 또 대표 중심의 대표가 지도 체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대표가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당대회의 룰도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룰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표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는 강력한 네. 체제가 돼야 되고요. 또 대신에 그 대표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시스템이 정확하게 확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돼야 되고요. 또 체육관 선거 같은 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시죠? 구체적으로 다른 방식이라는 게요? 체육관 선거에서 사람들을 몇천 명씩 모으는 군중 집회적인 성격보다는 좀 더 작지만 알차고 그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그 전당대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런 논의들이 지금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국민의당이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네네. 그렇다면 모두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민의당이 가져가야 될 어떤 정체성, 어떤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민들께서 불신하는 기성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 새로움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인가 국민들이 좀 새로움이라는 것은 궁금해하실 이제 거거든요. 그 기성 정치가 국민들 소외시켰죠. 국민들을 대변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네. 국민의당은 이제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프레임을 세워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들의 그 몫을 찾아줘야 된다. 그동안에 국민들이 가져갈 몫을 기득권자들이 가져갔거든요. 그 네. 기득권의 핵심에는 이제 공공부문과 재벌이 있습니다. 네. 공공부문 개혁과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아직은 이제 우리가 여야 개념으로 봤을 때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그 색깔을 정확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최고의 지금 최대 위기가 이 이유미 씨 제보 조작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리가 좀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좀 계속적으로 좀 논의와 갈등이 좀 있나요? 예, 이번 그 제보 조작 사건은 그 철부지의 불량락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당으로서는 공당으로서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을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당으로 시스템이 부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시스템을 세워서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이 새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또는 바른정당 이 어느 정도 정체성이 좀 비슷한 정당과의 연합 또는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국민들 사이에서 좀 일부 나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고위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민주당과 연대를 해야 되느냐, 뭐 바른정당과 연대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 정치는 진보 보수 프레임에 의한 정치였거든요. 그 진보 보수 프레임에 의한다면은 민주당과 연대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국민의당은 역시 새로운 정치 대 낡은 정치 프레임 이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정치, 낡은 정치 프레임에서 보자면은 바른정당과 연대하는 것이 저는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네. 우선은 독자적인 자강의 길을 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제가 연대를 만약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민주당보다는 바른정당과 하는 것이 국민의당이 제3의 길, 새로운 길을 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대 파트너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바른정당이 더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 출마가 결심을 쓰신 이후에 다시 모셔서 좀 더 깊은 네네. 이야기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